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저희가 과수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죠? 앞에 저희가 2강을 진도를 나갔어요 그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쌤 설명할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또 혼자 보면 또 헷갈리고 그죠? 종합과수가 그래요 그죠? 한 번만 쭉 한 번 더 보고 가면서 다음 과정 이어갈게요. 종합과수는 11개 품목이라고 했어요. 그죠? 포복자, 밤참, 매대, 오유, 호살이라고 했고요. 제가 종합과수에서 중요한 거는 나무조사를 해서 그죠? 나무조사를 한다는 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해서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해서 표본주를 선정해서 그죠?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세는데 이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셀 수 있는 품목인지 너무 많이 달려서 이걸 전부 다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수로 세지 않고 양으로 하는 녀석인지 그죠? 그걸 우선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수로 구분하는 거는 여기 첨다래까지네요. 그죠? 근데 양으로 구분하는 거는 너무 조그만해서 전부 다 세기가 힘들어요.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는 양이네요. 그 중에 다시 참다래라는 녀석은 굉장히 특이해서 그죠? 위에 나무가 이렇게 마음대로 능쿨처럼 뻗어가서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 가지가 어디까지인지 왼쪽 녀석 가지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한 나무에 있는 걸 구분하기 힘들더라. 착가수 세는 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겹쳐지더라도 한 나무에 있는 거로 이렇게 표본 구역을 잡더라 라고 했어요. 그 표본 구역의 그런 면적을 구하고 여기에 있는 착가수를 세는데 이 표본 구역은 세모, 그죠?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통칭할 수 있는 게 무슨 넓이더라? 사다리꼴 넓이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구역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더라 라고까지 배웠어요. 그죠? 표본 구역이 여러 개라면 이 표본 구역의 넓이 곱하기 사다리꼴 넓이죠. 곱하기 표본 구역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는 착가수가 몇 개야 이렇게 센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넓이를 가지고 착가수를 세기 때문에 그죠? 위에는 중량이니까 개수니까 개라는 뭐죠? 단위가 붙을 거고 아래는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구해요 라고 참다래는 말씀드렸어요. 매실, 대추, 살구는 워낙 많이 열리니까 셀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수확해서 바로 중량을 재더라. 한꺼번에 다 수확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아까워요. 그죠? 왜 수확한 거는 상품이 안 되니까 수확기 때 한꺼번에 다 따가지고 이렇게 내야 상품이 되는데 결국은 그건 뭐야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수확하지 않고 반만 수확할 수 있더라. 절반 수확 가능하더라. 절반만 수확했을 때는 나중에 다 계산하고 곱하기 2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미자였어요. 오미자는 주수로 산정하지 않고 몇 주인지 구분도 안 간다고 했죠. 넝쿨가처럼 막 뻗어가서. 그래서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라고 해서 그것을 표본 구역을 산정해요. 구역.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거를 중량을 재더라. 물론 이것도 2분의 1 가능하더라. 그래서 다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라고 해서 길이의 단위를 쓰죠. 길이는 미터가 되더라. 그래서 미터당 착가량이 되더라. 다른 것은 조사 대상 주수로 산정하지만 오미장은 그래서 길이니까 조사 대상 길이를 사용하더라.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설명 덧붙일 거는 조사는 제가 알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 가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수 조사. 착가수 조사는 포복자 같은 경우는 의무조사, 나머지 종합과수는 사고가 있었을 때. 과중은 언제? 사고가 있었을 때. 착가수 조사는 조사 시기가 언제?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수확기 직전이 돼야 착가수 세기가
이제 정확하게 세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죠? 과중조사도 마찬가지 수확기 직전에 세요. 수확기쯤. 수확기에 언제 품종별로 각각 조생종, 중생종만 센 적이 있다면 각각 다 세는 거예요. 각각 적용해요. 그다음에 착가수 조사하고 착가 피해 조사할 거고, 낙가수 조사하고 낙가 피해 조사할 거고, 죽은 나무도 있네. 고사나무 피해도 조사하더라. 이거 왜 조사해요?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확량은 결국은 어떤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착가수를 세서 착과량, 가중까지 곱하면 착과량이 되죠. 착과량이 이거만큼이야. 그럼 이게 우리 과수원의 착과량이죠. 다시 착가수 조사를 해서 착가피해를 했더니 착가피해가 이것만큼 있었어요. 착가피해요. 낙가피해가 이거만큼 있었어요. 낙가피해요. 죽은 나무 있어가지고 죽은 나무 피해도 이거만큼 되네요. 결국은 처음에는 이거만큼이 우리 과수원의 착과량, 결국은 수확량이 되겠죠. 수확량이었지만 뒤로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착가 감소량 또는 감수량이라 할게요. 착가 감수량이 생겼고, 낙가가 된 낙가 감수량도 생겼어요. 고사나무 감수량도 생겼네요. 결국은 감수가 된 거다, 그죠? 그러면 수확이 이거만큼은 감수가 됐으니까 이건 수확을 못했네요. 그래서 수확량 공식이 착과량에서 각 사고잖아요. 착과사고, 낙과사고, 고사나무 사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는구나. 넓게는 그렇게 이해하자고 했어요. 포복자는 착과량이라고 말을 하지만 포복자 외에 다른 품목들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이런 용어들을 써요. 그런 자세한 것들은 각 론에 들어갔을 때, 밤을 배우면 밤할 때, 참다리를 배우면 참다리 할 때, 그때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고요. 지금은 그러면 대충 착가량이 이만큼 있는데 사고가 나서 각각의 감수량이 생긴 것을 빼주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겠구나. 그래서 착과량에서 각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주면 수확량이 되겠구나. 그걸 지금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복자와 밤참, 매대, 오유가 있는데 우선 포복자, 유자 구분할게요. 포복자는 피해 구성 조사를 수확 개시 전에는 한다 안 한다? 우리 착가량만 조사해요. 착가사고 가중만 조사하지 수확 개시 전에 착가 피해 구성조사, 낙가 피해 구성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구성조사가 없기 때문에 착가 피해 구성조사 안 해요. 낙가 피해 구성조사 안 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수확기 저는 착과량만 조사한다는 거예요. 착과량이 바로 수확량이 되는 거죠. 포복자는. 됐나요? 자, 수확 개시 후에는 뭘 하더라? 피해 구성 조사를 하더라. 왜? 수확 전에 착과량이 이만큼 생겼고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있었다면 아까처럼 감수량을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피해 구성 조사를 해야죠. 착가 피해가 얼마 있었지? 낙가 피해 얼마 있었지? 그죠? 나무 피해가 얼마 있었지? 이해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각각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구나. 자, 근데 유자는 보장 종료와 수확 개시 시점, 수확 개시 후에는 조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 후는 당연히 볼 필요가 없죠. 조사를 안 하니까. 근데 자, 포복자 외에 나머지의 종합 과수들은 착과량 이렇게 그러니까 착과량 이제 수확 개시 전에 피해 구성 조사를 포복자는 안 하는데 나머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복자는 처음에 착과량이 이만큼이 있고 수확 개시 후에 감수량이 있어갖고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뺀 게 수확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수확 전에도 피해 구성 조사를 한대요.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감수량이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에도 피해 구성 조사를 하니까 감수량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을 알려면 수확 개시 전에도 우리가 포복자의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서 수확량을 구했던 것처럼 이 밤참, 매대, 오유, 호살은 이거만큼 착과량이 있는데 수확 개시 전에도 이렇게 피해 구성 조사를 한대요. 착가 피해, 낙가 피해, 나무 피해 조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모두가 착가 피해를 하고 모두가 낙가 피해를 하고 모두 나무 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수확 개시 전에 내가 수확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밤참 매대 오유 호살. 그러면 얘네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들은 착가량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죠.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개시 전 수학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내 착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착과량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감수된 거. 감수량 빼면 되죠. 그죠? 감수량 어떻게 빼면 되겠어요? 착과량이 100%인데 100%면 그냥 곱하기 1이잖아요. 감수가 된 게 몇 프로지? 그거 알아내는 게 이 피해 구성 조사잖아요. 그래서 요 착과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뭐요? 감수량 몇 프로 감수됐어? 그래서 피해율. 요 피해율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복자와 밤참 매대 오유 호살에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조금 다르구나. 왜? 피해 구성 조사를 수학 개시 전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포복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착과량이 바로 수확량이 수학 개시 전엔 돼버려요. 수학 개시 후 사고도 있다 하면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뺀 게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수학 개시 전, 후 다 사고가 있다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 중 제일 기본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계산한 거가 제일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착과량 계산한 게 있어요. 착과량 계산한 게 있어. 착과량 어떻게 계산해요? 밤 예를 들게요. 주당 착과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당 착과수.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있겠네요. 착과량을 하면 과중도 있어야 되겠네요. 맞나요? 이게 착과량이야. 맞나요? 그죠? 곱하기 뭐 한다고요? 100%다 그대로 수학한 게 아니라 100 마이너스 몇 프로. 이 피해 입은 만큼 빼줘야지. 맞나요? 빼줘야. 맞아. 30% 피해 입었네. 30%만큼 빼줘야 그게 수확량이 되는구나. 그러면 감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똑같이 주당 착과수에 그죠? 뭐였나요? 조사 대상 주수에 과중에 곱하기 감수량은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요? 100 마이너스 피해율을 빼는 게 아니라 감수량은 우리 저가 착과수 생각해 보세요. 누적 감수량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바로 피해율을 곱했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맥스 A 한 거 기억나시나요? 똑같아요. 똑같이 앞에 착과량에다가 바로 피해율 곱해주면 되죠. 피해율을 곱하는데 사고가 한 번 날 수도 있고 두 번 날 수도 있고 세 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기사고가 있었다면 똑같이 여기도 착과 피해율을 맥스 A로 잡아서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저가 착과수하고 저가 전에 종합위험 그 누적 감수가 실수 누적 감수량 구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표지만 중요해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냐? 수학 개시 전에 없었냐? 개시 전에만 사고가 있었다는 거는 개시 전 단독 사고다. 그죠? 그죠? 수학 개시 후는 사고 없었네요. 그럼 감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포복자 같은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포복자 같은 경우 없다. 그죠? 포복자. 자, 그때는 포복자 같은 경우는 감수량을 산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착과량이 그대로 수학량이 되죠. 맞나요? 되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과실들은 나머지 종합가수들은 착과량에서 그죠? 착과량에서 곱하기 뭐 했나요? 피해 입은 것만큼 빼줘요. 맞죠? 1 마이너스 피해율 그죠? 곱하면 그게 착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착과량의 의미 안에는 포복자 같은 경우는 그냥 착과량이지만 나머지 종합가수는 착과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되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에만 단독 사고네요. 그죠? 수학 개시 후에 한 번 딱 사고가 났어. 맞나요? 한 번 사고가 났어요. 그럼 착과량의 사고당 감수량을 포복자 같은 경우는 왜 착과량의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주냐면 왜 수학 개시 전에 무조건 착과수 조사를 하거든요. 맞죠? 제가 포복자는 저가전 종합위험처럼 똑같이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착과량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착과량에서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났어. 그럼 감수량이 있겠네요. 그래서 포복자는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종합가수들은 비교를 해요. 왜 비교한다고 했어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고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있었어요. 어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중생종 때 사고가 났어요. 조생종 이놈 하나는 그럼 가중조사를 못했겠네? 맞죠? 어느 하나는 가중조사를 못했겠구나.
그러면 이 수확량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왜? 과중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신뢰 못 하겠으니까 네,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자기들 유리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을 비교해서 평년이 커요.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요. 근데 수확량이 더 커요.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을 뺀대요. 그죠? 그거 됐고요. 수확 개시 전에도 사고가 있고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어. 그럼 무조건 가중조사 했네요. 믿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럼 개시 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 이 착과량에서 쭉 이어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포복자나 나머지 종합가수나 같죠. 됐나요? 또 이제 개시 전은 없네요. 수확 개시 이후에 1차, 2차,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없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수학 개시 전에 사고 안 난 건 무조건 믿을 수가 없다. 왜?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못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을 비교하더라. 비교해서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주더라. 맞나요? 근데 사고가 여기에서부터 있고 수확 전에도 있고 수확 후에도 있고 그죠? 수확 후에만 1차, 2차의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는 것은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각각의 강론을 배울 때 하자고요. 왜? 종합가수 들어가서 나중에 반 배울 때, 호두 배울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냥 이해를 하시라 라는 차원입니다. 이건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려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넘어갈게요. 요거 조금 설명 또 이해 안 되신 분도 있을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기준 착가수라는 게 있었어요.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하면 기준 수확량이 있었죠. 기준 수확량은 우리 과수원의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과실이에요. 맞나요? 기준이 되는 과실. 그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도 맞지만 보험가입 금액도 결정해요. 걔들이. 맞죠? 왜?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중 곱하기 가입 가격 한 게 우리 과수원의 보험가입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근데 종합과수에는 기준 수확량이란 개념이 없더란 얘기예요. 맞나요? 자, 포복자를 빼고 종합과수만 한번 볼게요. 포복자 제외 나머지 포복자는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머지 과수는 금차 수확한 거, 기수확한 거, 감수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과수원에 금차에 수확한 거, 이미 앞에 수확한 거, 감수량 다 합치면 원래 우리 과수원 전체에 있는 양이 맞나요? 기본적으로 있는 양 맞죠? 그죠?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게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생각하는 기준 수확량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이 이 종합과수에는 그런 개념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예를 보세요. 평년 수확량이 이 기준 수확량보다 크대요. 제가 그랬죠. 이럴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그죠? 큰 거에서 평년 수확량이 크네요. 큰 거에서 감수량이 지금은 1차 사고만 났기 때문에 이래요. 또 2차 사고가 났다면 이 감수량 빼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거만큼 해서 나이 뭐 기수확량이 있을 수 있고 수확량이 있고 또 감수량이 있고 이렇게 차츰 내려가겠죠. 이거만큼 감수량이면 3차는 감수량이 지금만큼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수학이 있고 수확량이 있고 이렇게 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여기 감수량, 여기 감수량, 여기 감수량 1차, 2차, 3차 감수량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는 것은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의 1차, 2차, 3차 감수량을 합을 빼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거 보세요. 우리 그 수확량이 이게 더 크대. 그죠? 이쪽이 더 크대. 감수량, 금차수학, 기수학이 더 크대요. 결국은 얘가 훨씬 더 적게 들었으니까 일부 보험이다. 그죠? 이게 지금 훨씬 더 많으니까 조금 가입했으니까 일부 보험이고 이거는 더 많이 가입했으니까 이건 초과 보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떤 거? 큰 값에서 빼라고 했잖아요. 큰 값에서 수확량을. 그래서 볼게요. 이게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라고 하면 금차, 기수확량, 감수량 이게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값에서 감수량 빼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감수량을 빼볼게요. 그죠? 그래서 감수량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은 뭐가 돼요?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기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예를 보세요. 당연히 우리 과수원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과수원에 1차 한 번만 사고가 나서 수확량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금차 수확량이 그냥 수확량이에요. 우리 과수원에. 맞나요? 근데 2차 사고야. 예를 들어서 2차 사고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2차 사고의 각각의 그 사고의 수확량을 금차라고 하죠. 첫 해에는 1차에는 이게 금차지만 2차 사고가 났으면 이게 금차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당연히 그럼 수확량은 이 수확량이 나의 수확량이 되죠. 근데 이게 2차 사고라면 1차 사고 났을 때 이미 수확한 양이 있다 없다? 있다. 요 앞에 수확한 양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수확한 게 뭐라고요? 기수확이라고요. 기수확량도 수확량 맞잖아요. 아, 그래서 수확량이 원래 금차 수확량, 내 사고 때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기수확량. 아, 이게 수확량이 되는구나. 또 볼게요. 3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3차 사고 이때가 금차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차면 앞에 거는 뭐가 되나요? 앞에 게 이제 기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때 수확량은 계산하면 당연히 이 수확량에다가 기수확량을 더한 게 앞에 기수확량 쭉 더한 게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의 개념이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기수확량이 수확량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수확량의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과중조사는 배웠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죠. 과중조사.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각각 다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품종별로 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 그냥 무작백으로 뭐 10개 가져와, 20개 가져와 내 맘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자, 품목별로 과중조사를 하는 그게 다 다르더라 라고 했어요. 자, 과중조사는 포복자 구분하고요. 유자, 밤호두, 참다래,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쭉 있네요. 그죠? 자, 근데 과중조사는 참다래까지는 무조건 같아요. 어떻게 해요? 품종별로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어떤 걸로?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를 3주 이상. 무조건 3주 이상. 그럼 3주 이상 했어요? 그 3주 이상에서 그죠? 품종별이라고 했어요. 품종별로 3주 이상 하고 그죠? 표본주는 품종별로 표본 가시를 추출하는데 품종별로 무조건 20개 이상은 한대요. 근데 한 농지당 포도는 30개, 나머지는 모두 60개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됐나요? 그죠? 요거 문제 풀어보기만 하면서 했어요. 품종이 포도다, 한 품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품종별로 20개라 했는데 농지별로 30개라니까 20보다 30이 더 커요. 만족을 하려면 어떤 거? 큰 것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죠? 포도가 품종이 세 품종이다. 그러면 한 품종당 20개니까 60개가 되겠네요. 농지당은 30개만 만족하면 되는데 큰 것 만족해야 되니까 60개는 추출해야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또 마찬가지. 포도 말고 이제 유자 해볼까요? 유자. 품종이 네 품종이야. 네 품종이면 4, 2, 80개다. 그죠? 농지당은 몇 개? 60개. 그러면 80개 해야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또는 품종이 하나래요. 하나면 품종별로 20개예요. 20개. 근데 농지당 60개래요. 큰 거 만족해야 되니까 60개를 추출해야 되는구나. 알겠죠? 자, 나머지는 과중조사를 한다 안 한다? 과중조사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중량조사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은 그죠? 왜? 셀 수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무에 있는 거 전부 매실, 살구, 대추는 표본 주수표가 있어갖고 그죠? 표본 주수표 기준. 이건 별표 산식의 표본 주수표 그냥 나와요. 문제 조건해 줍니다. 표본 주수가 몇 주예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표본주에 있는 거 전부 수확하는데 절반도 가능하더라. 그죠? 그럼 표본 주수 주면 표본 주수가 3주래요. 안에 전체를 수확했는데 300g이래요. 절반 수확했대요. 그러면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주당 착가량을 구하더라. 오미자 같은 경우는 미터라고 했죠. 그죠? 표본 구간수 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길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조사 대상 길이가 나오고 그죠? 길이가 나오고 위에가 량이 나오겠죠. 중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미자는 미터당 착가량을 구하더라. 됐나요? 왜?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가 표본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표본 구간, 위는 표본 구간에 무게가 올라갑니다.
그죠? 밤 참달에 좀 특이하니까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다 라고 했죠. 밤은 지름이 우리가 아래에 60개라는 것은 아래에는 송이수를 세서 들어가고요. 위에 무게는 과립의 무게가 들어가요. 밤송이가 있으면 안에 이렇게 과립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과립이 지름이 과립의 지름이에요. 과립의 지름이 30mm, 결국은 0.3cm를 이하, 0.3cm 이하다. 그죠? 0.3cm 포함이에요. 그럴 때는 80%만 무게를 인정한대요. 밤 80% 이렇게 제가 해라고 있죠. 그죠? 근데 참다리는 무게를 가지고 가네요. 50g 이하는 뭐? 70%만 인정하더라. 참다리 치읓 같네요. 참다리는 칠칠하다 하고 해서 70% 참다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하는 것까지 했다. 그죠? 왜? 자, 반복해서 계속 한 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전체를 한번 주르륵 같이 한 번 더 반복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정조사를 배웠고, 우리 이제 그 조사하는 방법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기억이 없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과정조사하고, 그죠?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나무 피해 조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거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우리 논작물의 벼, 보리, 밀 모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상하는 재 여부 피해를 확인하더라. 뭘로?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재해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세 가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더라. 피해 농지 사진도 꼭 있어야 된대요. 전체 피해 사진도 있어야 되고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세부 사진도 있어야 되더라. 됐나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하는 거는 항상 뭐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맞는지를 보고 보상한 재해가 맞아요. 그 다음에 추가할 조사가 뭔지를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작물에서 중요하다고 자꾸 우리 강조한 거 있었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에 추가로 조사하는 게 4가지가 있더라. 그죠? 전체 보장은 5가지인데 추가로 조사한 건 4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양, 직파, 불렁, 재양, 재직파, 경작, 불렁, 수확량 조사만 하더라. 왜 그럼 수확, 불렁 조사는 안 했을까요? 왜? 그것은 수확량 조사를 할 때 가서 판단하기 때문에 라고 수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과수는 그러면 수확량 조사 여부만 판단하겠네요. 왜냐면 수확감소보험금이니까 논작물에 벼니까 보장이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과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잖아요. 수확량 조사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나무 만일에 특이하게 들었다면 나무 조사는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더라. 그죠? 근데 만일에 태풍같이 재해가 명확해요? 그럼 당연히 수확량 조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적과전 종합위험은 감수량을 산정하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종합위험가수는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관건이구나 라고 했죠. 그래서 수확량을 산출할 줄 있으면 미보상 감수량 나와요. 어떻게?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적과전 종합위험은 감수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줬죠.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너 감소된 걸로 인정 안 할래 해서 빼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수량에서 빼준단 말은 미보상 감수량은 어디에 더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수확량에 더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종합가수는 감수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착과량을 딱 계산하고 난 뒤에 미보상 감수량이 이름이 둔갑을 해요. 미보상 수확량 이렇게 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량이었을 때 미보상 수확량이 되니까. 그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착가 감수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착가수 해서 이렇게 미보상 감수량을 구했던 거를 요거는 빼고 요게 이제 미보상 주수에 대한 미보상 감수량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로 온다고? 종합가수에서는 수확량으로 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착과량 플러스
미보상 수확량. 미보상 수확량을 풀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보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우리는 평년 착가수가 아니죠. 종합이온 가수는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그렇게 해서 수확량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이온하고 차이가 있더라. 그럼 착가수 조사하는 거 해볼게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이온에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배웠습니다. 맞나요? 그거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이온에서는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이렇게 나눴어요. 하지만 종합가수는 재배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로 나눈다고? 품종별, 수령별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 한번 볼까요?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저가전 종합이험에서는 실, 미, 고, 기, 수 맞나요? 수학 불능도 하지만 종합이험은 제가 수학 불능은 정상으로 본다고 했어요. 고사나무만 뺀다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실, 미, 고, 기 이렇게 한다고요. 기수학이 있을 때는 빼고 없을 때는 안 빼면 되죠?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해요? 조사 대상 주수에 맞는 우리 표본 주수 있었잖아요. 우리 저가전 종합이험과 같아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그렇게 가는 거야.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 모두 같아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같습니다. 그거. 표본 주수를 산정했다. 이때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죠. 그럼 다시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우리 저가전 종합이험에서는 적정 표본 주수에서 무조건 첫째 자리에서 올림했어요. 근데 종합가수는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예요. 올림하시오 라든지 아니면 반올림하시오 라는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풀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큰 줄기 봅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이제 표본주 산정했으니까 어떤 걸 표본주 할 거야 해서 표본주를 선정하더라. 왜 선정해요? 거기는 착가수 세려고. 그죠? 그래서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세더라. 이거 왜 조사해요? 주당 착가수를 하려고. 그래서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의 합 나누기 표본주수 이렇게 했더니 한 주당 착가수가 되더라. 여기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요. 나중에 과정조사까지 해서 과정조사 왔어요. 이것이 착과량이 되더라. 저가 후 착가수는 어땠어요? 한 주당 착가수에 조사 대상 주수만 곱하면 저가 후 착가수. 개념이 같다? 다르다? 같다. 맞죠? 우리는 착과량 구할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냐고 바로 가중을 곱했다고요. 그죠? 저가 착가수 우리 저가전 종합이험에서는 착가 감소량 구했죠. 그죠? 그래서 감소가시수 구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뭐 했어요? 과중했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항상 모든 조사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는 미보상 비율 조사. 자, 그러면 각각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당 착가수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단위 면적당 착가수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주당 착가량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미터당 착가량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했어요? 그러면 순서가 그러면 다들 어떻게 조사를 하지? 궁금하잖아요? 딱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요약입니다. 요약.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주당 착가수. 나무 표본주에 있는 거 착가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가 아니고 호두, 유자. 포복자, 밤호유네요. 아, 이 녀석들은 주당 착가수가 세는 게 가능하구나.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그죠?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해서 리본을 묶어요. 이걸 셀 거니까 이게 표본주라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수기 가지고. 제가 개수기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개수기 가지고 착가수 센다고요. 제가 얼굴 너무 조그맣게 해서 개수기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 개수기를 어떻게 땅땅땅땅땅 셀 때마다 이렇게 해서 개수기를 가지고 착가수 센다고요. 셌어요. 왜 셌나요? 주당 착가수를 알려고. 자, 그럼 순수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내에 착가수를 다 세더라. 되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착가수과는 참달에는 뭐가 다를까요? 참달에는 항상 수가 구분할 수 없다 했어요. 마음대로 엉켜 있어서. 그래서 참달에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녀석이더라. 면적 가지고 우리 가수원에
역으로 계산해서 수를 계산하더라. 그래서 한 나무가 차지하는 이 제식 면적을 계산하더라. 내가 차지하는 거 주간거리, 그죠? 주간거리, 열간거리. 됐나요? 자, 여기에서 여기 하는 거나 여기에서 요거만큼 해갖고 요거만큼 조사하는 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체 가소원의 면적이 얼만데 내가 조사한 주당 제식 면적이 얼마야? 그럼 우리 가소원의 나무, 식재된 나무가 몇 그루야? 알 수 있겠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가소원이 1000제곱미터야. 그죠? 근데 한 주당 식재 면적이 10제곱미터래요. 그럼 우리 가소원이 몇 그루 있어요? 100그루 있네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와 제식 면적을 조사하더라. 이것과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맞죠? 구분이 되죠? 자, 제식 면적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서 하는 거는 이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일까? 제식 면적 조사하고요. 조사 대상 주수가 당연히 나왔으면 여기에도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대상 주수 산정, 표본 주수 산정, 표본주 선정인데 거기에 플러스 제식 면적이 하나 더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표본주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뭐 했어요? 표본주의 착가수를 셌는데 참다래는 마음대로 엉켜있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착가수를 한 나무 착가수 구분하기가 힘들어. 맞죠? 그래서 뭘 선정을 했어요? 표본구역을 선정했어. 그 표본구역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다리꼴이라고요. 그래서 이 표본구역의 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사다리꼴 면적을 구했다고요. 됐나요? 그죠? 그래서 표본구역의 넓이 조사는 뭘로? 사다리꼴 공식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오고 착가수가 왔기 때문에 주당 착가수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착가수라 부르는구나. 이해됐죠? 이제 양을 세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달려있어 수로 세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가시를 전부 수확할 건데 전부 수확하려니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절반만 수확할게요. 가능하다고 있죠. 그러면 표본주에 자 절반만 수확했어요. 절반만 수확했으니까 곱하기 2 해야 우리 가소원의 실제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뭐야? 주당 착과 리양이 나오네요. 주당 착과 리양이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만 하면 착과량이 되네요. 되죠?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주수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하더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수확한다고요. 그죠?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재는데 이거 역시도 많이 수확하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수확도 힘들어요. 그래서 절반만 수확하는 게 가능하더라. 절반만 수확하면 어떻게? 절반 수확한 무게에 2를 해줘야 실제 우리가 수확한 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와요? 그렇죠. 표본 구간의 길이가 오더라.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길이를 가지고 중량을 그죠? 나눴기 때문에 미터당 착과량이 되더라. 거기에다가 우리 조사 대상 보통은 주수를 곱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길이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조사 대상 길이가 되더라. 곱하기 조사 대상 길이 하면은 착과량이 나오더라.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착가수 조사 다 끝났어. 착가수 조사, 착과량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수학 개시 후에 뭐 한다고 했어요? 다시 사고가 났으면 착가수 조사 다시 하고 그 착가가 얼마나 피해 정도가 있는지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피해 구성 조사라고 해요. 착가 피해라면 착과 피해 구성 조사. 낙가라고 하면 낙과 피해 구성 조사. 한번 착가부터 가볼게요. 자, 착가 피해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당연히 착가 피해 유발재해가 있을 때. 착가 피해 유발재해 우리 어떤 거 있었나요? 저까진 종합위험 생각해 보세요. 우박, 착가, 낙가 다 있죠. 일소, 착가, 낙가 다 있죠. 가을 동상에 착가, 낙가 다 있었네요. 뭐 그런 재해들이 있을 때, 그죠? 실시한다는 거죠. 자, 그럼 조사 시기는 착가 피해는 착가 피해 딱 있다고 해서 바로 조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은
착과 피해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기, 그래서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조사 시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품종별로 그 확인 가능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착가수 조사입니다. 착가수 조사는 실, 미, 고, 기. 그죠? 기조사가 기수학이 있다면 기도 빼는 거예요. 그죠? 실, 미, 고, 기. 수학 불능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의 착가수를 세더라. 이건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거하고 같아요. 조사 방법은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사고가 한번 났으면 조사 대상 주수가 앞에보다 작아지겠죠. 맞죠? 그죠? 하지만 앞에 조사했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그랬어요. 그죠? 조사하는 방법은 사고 당시 착가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저가 후 착가수 조사했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합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가수를 셌어. 그죠? 셌는데 이건 사고가 나서 갔다 했잖아요. 사고가 나서 갔기 때문에 착가 피해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수학기 갔으니까 착가 피해 있어요. 착가 예를 들어 우박이었다 해보세요. 우리가 우박에 처음 맞았다 이렇게 하죠. 과일들을 우박이 맞았어. 띵 하고 상처가 났어요. 이거 착가 피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착가 피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100%, 80%, 50% 정상으로 구분하더라. 해놨네요. 그죠? 이 구분이 이게 50%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사진을 너무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이게 몇 프로니까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건 80%라고 해볼게요. 그죠? 이거는 100% 정상 이렇게 할까요? 아무튼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코팅 해가지고 코팅지 들고 가죠. 50%, 80%, 100% 적어놓고 그게 쭉 늘려가 그 밑에 줄줄이 진열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죠. 우리 착가 피해 구성률은 어떻게 해서요? 그 기억나시죠? 이거는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할 때 배웠으니까 100% 피해는 1 곱하기 과실수, 80% 피해는 0.8 곱하기 과실수, 50% 피해는 0.5 곱하기 과실수. 정상은 피해가 없으니까 안 해줘요.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와요? 이 모든 것을 더한 기준 과실수. 기준 과실수 모두 다 더한 거잖아요. 나눠주면 착가 피해 구성률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이때에 이거 왜 착가 피해 구성조사를 왜 해요? 결국은 감수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수가 얼마나 됐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착가수에다가 그죠? 우리 그 저가전 종합위험은 과중을 안 곱했죠. 제일 마지막에 누적 감수량을 구했기 때문에 착가수 곱하기 착피 구성률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은 바로 그냥 착가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위험은 과중을 곱하고 착피 구성률을 곱하더라. 근데 만일에 이게 첫 번째 사고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착피 구성률, 피해율 마이너스 했다고요? 맥스 A 값을 하더라. 앞에 착가 피해율이 있는 거 가져와서 맥스 A 값에 넣어주더라. 그건 똑같아요.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과중조사를 할 때도 그 표본 추출을 몇 개나 추출했지 이거 있었잖아요. 20개 할까? 30개 할까? 60개 할까? 이거 있었죠. 착가 피해 구성조사도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몇 개를 표본으로 가져와서 이 착가 피해 구성을 할까라는 거죠. 그게 또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품종마다. 정말 미치겠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복자, 밤. 저번에는 포복자, 밤, 참달의 유자까지가 같았어요. 여기까지가 같아갖고 과중조사는 어땠어요? 모두 다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있을게 포도는 30개, 나머지는 60개 이랬단 말이에요. 포복자 밤은 똑같네요. 과중조사하고 똑같네요. 포복자 밤은.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참달의 유자는 달라지네요. 참달의 유자는 어떻게?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지는 같아요. 같은데 표본 과실을 추출하는 게 달라지네요. 몇 개? 100개 이상.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100개 이상이에요. 품종별로 3주 이상이면 내가 만일에 품종이 2개다. 그러면 표본주는 몇 개가 되겠어요? 3주 이상이니까 6개가 되겠죠. 6주가 되겠죠. 표본 가실수는 몇 개? 품종별로 100개이기 때문에 표본 가실수는 2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매실대추 볼게요. 매실대추는 표본주가 있다고 했죠. 표본주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표본주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매실대추는
표본주별로 간대요. 품종별로 안 간대. 얘들은 다 품종별로 갔는데 매실대추는 표본주별로 간대요. 표본주가 만일에 세 주래요. 그러면 이 세 주에서 100개씩 되는 거야. 100개씩. 그리고 또는 1000g. 세 주니까 100개씩이면 몇 개? 300개. 그죠? 각 1000g이기 때문에 3000g.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수로 조사할 수도 있고 무게로도 조사할 수 있대요. 됐나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표본주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어요. 길이 방향,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뭘 구한다고요? 표본 구간을 산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미자는 뭐 몇 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오미자는 무조건 그냥 300g. 됐죠? 오미자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자. 그래서 오미자는 무조건 300g이고 3000g. 3000g 이상이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과실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피해 구성률 할 때 50% 있대요, 80% 있대요, 100% 있대요. 그거예요. 그죠? 그럼 과실분리에 따라서 볼게요. 정상 50%, 80%, 100%. 아, 병충해도 있네. 병충해 있는 과실은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뭐? 복숭아만 해당이 되겠다 이거는. 그죠? 아,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피해를 입은 과실을 말하는구나. 그거는 무조건 피해를 몇 프로 인정? 50%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피해 인증 개수가 0.5구나. 됐나요? 정상은 피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0이에요. 피해 개수는. 맞나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됐죠? 50% 피해형은 어떤 거? 내가 시장에 출하를 했어요. 정상 과실이 10,000원 받았어. 그러면 5,000원 밖에 못 받는 거. 정상보다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이래요. 됐나요? 0.5 인정한대요. 80%는 0.8 인정인데 일반 시장 출하 안 된대. 50%처럼. 근데 일반 시장 출하는 안 돼도 어디 할 수? 우리 뭐 통조림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가공할 수 있잖아요. 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이 80%예요. 근데 일반 시장도 못 가겠어. 가공도 못 하겠어. 그럼 100% 피해. 그래서 피해 인증 개수는 1. 그럼 피해 인증 개수 해가지고 우리 피해 구성률 구할 때 어떻게 다 어떻겠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피해 입은 과실 수를 곱해줬죠. 과실 수를 곱해주고 분모에는 뭐요? 전체 과실을 다 더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게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산정식이더라. 착가 피해 조사했으니까 당연히 낙가 피해 조사도 있겠다. 그죠? 낙가 피해 조사는 그럼 어떨 때 할까요? 착가수 조사 당연히 이후에 하겠죠. 착가수 조사 이후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낙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죠? 낙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근데 낙가 피해 조사는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무조건 전수조사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수조사 기본인데 표본조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나머지 종합가수들은 전수조사가 기본 아니고 표본조사가 기본입니다. 모든 조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표본조사가 기본이에요. 저가전 종합위험이 특이했던 거예요. 저가전 종합위험이 표본조사가 기본이구나. 하지만 전수조사도 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가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그죠? 표본 주수를 산정했어. 낙가된 거 몰라서 표본주를 선정해요. 그죠? 그럼 표본주 선정하면 리본값을 묶어요. 표본주 선정했어. 리본을 묶었어요. 이 나무 수감 면적 아래에 있는 떨어진 낙가수를 세더라. 떨어진 낙가수를 세더라. 맞나요? 수감 면적 내 이렇게 내려오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걸 수감 면적이라고 했죠. 옆에서 굴러온 것도 그대로 치더라. 왜? 내 거도 옆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안에 있는 낙가수는 모두 나의 낙가수로, 내 나무의 낙가수로 취급하더라. 그죠? 낙가 피해 구성률도 피해 구성률은 같아요. 정상 50, 80, 100으로 구분하더라. 낙가 피해 구성률 구하면 조사도 할 수 있겠죠? 정상은 0, 50%는 0.5 곱하기 피해 가실수, 0.8 곱하기 피해 가실수, 1 곱하기 피해 가실수 나누기 전체 기준 가실수. 정상 50, 80, 100을 더한 기준 가실수. 됐나요? 그러면 낙가 피해 조사도 그러면 표본 가실을 추출하겠네요. 그죠? 미치겠어요. 과정조사도 추출했어. 착가도 추출해서. 그러면 착가하고 낙가는 같든지. 그죠? 근데 착가하고 낙가가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착가는 볼게요. 품종별 3주 이상 표본주를 다 선정했어요. 표본주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나 60개 또는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100개 이상 이건 표본주별로 100개, 1000g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낙과 피해 조사는 표본주를 몇 주 이상 이런 게 없어. 표본주를 3주 이상 착가는 무슨 표본주를 3주 이상 선정 이거 있었잖아요. 없어요. 낙과는 품종별로 다 갑니다. 품종별, 품종별, 품종별. 엇방 자세히 한번 보세요. 품종별로 가요. 표본주 몇 주 이상에서 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품종별로만 세면 돼요. 똑같이 요 뒤에도 같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포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60개. 참다래입니다. 참다래예요. 자, 낙과 피해 조사에 유자가 없는 이유. 앞에는 착가 때는 참다래 유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유자가 없어. 왜?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는 수학기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자는 수학기까지가 해서 보장 종료니까 낙과 피해 조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다래 품종별로 착과할 때는 표본주를 3주 이상 산정하고 난 다음에 품종별로 100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품종별로 임의 과실 100개. 그럼 품종이 3품종이다. 그럼 몇 개? 300개. 품종이 2품종이다. 그럼 200개. 됐나요? 그 다음에 매실살구대추는 품종별 이것도 다르네요. 우리가 착과 피해 조사는 표본주별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품종별이 아니고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표본주가 5주다 이러면 500개에서 5,000g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품종별이래요. 낙과는 품종이 2품종이에요. 그럼 200개 2,000g. 품종이 3품종이에요. 300개 3,000g. 되겠나요? 오미자는 똑같아요. 낙과든 착과든 3,000g. 되죠? 유자는 하지 않더라. 왜?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개시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낙과 피해 조사는 없다. 자, 착과 낙과 피해 구성조사도 표로 정리를 해서 볼게요. 가중조사처럼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빨라요. 볼게요. 착과 피해 구성조사 딱 나눠봅니다. 수학 개시는 같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유자만 없는 거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학 개시즌을 잘 봐두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지금 같아요. 그죠? 밤호두까지. 표본주 3주 이상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포도만 30개, 나머지는 60개. 다음 참다리 유자 세트로 가요. 참다리 유자 세트로 갑니다. 몇 개? 그죠? 품종별로 여기도 역시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있어요. 하지만 품종별로 품종별 3주 이상 표본주는 같아요. 같은데 무조건 품종별로 100개. 품종별로 임의 과실 100개. 됐나요? 품종이 2품종이다. 200개. 됐죠? 매실, 살구, 대추예요. 얘는 표본주별 중요하겠죠. 표본주수가 5주다. 그러면 500개, 5,000g. 표본주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100개, 1000g이. 오미자는 무조건 3,000g. 그럼 낙과 피해 조사입니다. 낙과 피해 조사는 다른 게 이게 없어. 이게 이 표본주가 몇 주 이상 이게 없어. 전부 다 뭐요? 품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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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별. 오미자는 품종별 아니고 표본 구간별. 그냥 3,000.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나머지는 농지당 60개. 그냥 품종별로 20개, 60개. 그죠? 품종별로 그냥 100개. 요게 제일 많이 다르죠? 매실, 살구, 대추. 여기는 표본주별로 100개, 1000g. 표본주가 5주다 하면 500개, 5000g인데 낙과는 무조건 그냥 품종별로. 품종이 2품종이에요. 200개, 2000g. 제일 많이 다른 거 매실, 살구, 대추. 그죠? 이거 잘 봐두셔야 해요. 매실, 살구, 대추는 착과 피해 구성조사 때의 그죠? 개수와 낙과 피해 구성조사 때의 개수가 다릅니다. 하나는 표본주별로, 하나는 품종별로. 요것만 잘 구분해 두시면 돼요.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착과 피해 조사를 한대요. 대추, 매실, 오미자. 이 녀석들 어떤 거예요? 착과 양 조사하는 녀석들이었다. 그죠? 근데
대추, 매실은 볼게요. 오미자는 땅하고 달랐나요? 땅하고 달랐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주가 될 수도 있고 길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미자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대추 과수원이래요. 표본주가 6주래요. 한번 볼까요? 매실, 살구, 대추. 제일 중요한 거. 착과 피해 구성자는 표본주별로, 낙과는 품종별로. 가볼게요. 그럼 뭐 대추, 매실 같네요. 그죠? 이 녀석들은 뭘로 하는 거? 표본주별로 100개 1000g. 표본주가 6주래요. 그러니까 몇 개? 600개 6000g. 표본주가 11주래요. 그러니까 600개 1100개가 되나요? 1100개에 11,000g. 오미자래요. 오미자는 무조건 뭐? 3000g. 됐나요? 그래서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워요. 포복자 밤호 3, 30 또는 3, 60 이 둘 중에 하나를 외우세요. 포복자 밤호 3, 60 참유 300 매살대 그죠? 매살대 100 1000g 오미자 3000g. 자, 기본만 암기를 해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 표본 주당 중요해요. 그죠? 오미자는 무조건 3000g. 표본 주당 이게 낙과 피해로 갔을 때는 뭘로 바뀌어요? 품종별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실, 살구, 대추 이게 중요하더라. 착과는 표본 주당, 낙과는 품종별로. 자,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틀렸지? 정말 어렵거든요. 틀린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매실이네요. 자, 매실은 어떻게 했더라? 지금은 자, 문제 잘 읽어보세요. 낙과네요. 매실, 살구, 대추가 제가 어렵다고 했죠. 착과는 표본주 가지고 하고 낙과는 품종별로 하더라. 맞나요? 자, 그래서 품종이 구분이 어려울 때는 전체 낙과를 재고 전체 낙과 중에 몇 개? 몇 개라고 했어요? 100개 또는 1000g. 100g 아니고 뭘 바꿔야 돼요? 1000g. 어떻게? 품종별로. 품종별로. 자, 유자는 어떻게 해요? 유자는 수확 개시 이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수확 개시 전에는 착과만 있겠네요. 그죠? 착과만. 유자, 참달에도 중요했어요. 어떻게? 표본주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몇 개? 몇 개였어요? 품종별로 임의의 과실 100개 했잖아요. 그죠? 품종별로 100개예요. 품종이 2개? 200개. 품종이 3개? 300개. 됐나요?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대 30개 이상 이건 뭐예요? 포도죠, 포도. 유자 아니죠.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지에서 임의의 과실 몇 개? 100개 이상. 그래서 이런 거 엇방 꼼꼼히 봐야 알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착과 피해 구성조사와 낙과 피해 구성조사의 표본주와 표본 과실 추출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5점짜리 쉬울 것 같지만 실제 풀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되겠나요? 자, 우리 엇방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조사하는 거 지금 나와요. 그죠? 뭐였네 지금? 참달의 유자. 참달의 유자. 그죠? 어떻게? 품종별로 100개 또는 1000g. 이거 1000g이요. 품종별로 100개. 그죠? 품종 1000g까지 가는 거는 매실, 살구, 대추. 그죠? 품종별로 100개. 참달의 유자. 나중에 쭉 가면 어디서 나오냐면 또 무화과. 무화과가 나중에 조사할 때 우리 과실사종 배울 때 오복감무 해서 무화과 배운단 말이에요. 무화과가 100개. 그 다음에 뭐 저가전 종합임할 때 전수조사할 때는 임의의 과실 100개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죠?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은 거 뭐예요? 착과 피해도 했어? 낙과 피해도 했어? 죽은 나무 조사해야죠. 죽은 나무 조사해야죠. 그죠? 조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사나무는 항상 금차고사나무를 고사하는 게 중요해요. 금차고사나무. 금차고사나무라는 걸 끝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우리 착과수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를 어떻게 구했어요? 실, 미, 보, 기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고 나면 내가 고사나무 조사할 때도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한단 말이에요. 다시 할 때마다. 그러면 여기도 실, 미, 고, 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고사 주수가
이때 10주가 나왔대요. 이때 고사주수가 30주가 나왔대요. 그러면 금차 고사주수는 몇 주예요? 이미 이때 10개가 나온 거에서 30개이기 때문에 이미 10개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그죠? 그래서 금차 고사주수는 어떻게 구해요? 현재 내가 조사한 거에서 앞에 거 10개 뺐어요. 그럼 금차 지금 고사주수는 몇 주? 20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고사주수를 빼야만 지금 금차 고사주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금차 고사주수에 원래 몇 개가 달렸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감수된 거구나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근데 고사주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센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못 셌을 때 가져오는 건 뭐였어요? 미보상 주수할 때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 가져왔죠. 그죠? 우리 저가전 종합이었어요. 한 주당 평년 착화수 가지고 왔어요. 맞나요? 자, 저가전 종합이면 생각해 보세요. 모피의 나무 어떻게 가져왔어요? 수학 고사나무, 수학불릉나무 있을 때 고사나무 더하기 수학불릉나무 더하기 그죠?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고사하고 나무하고 한 주당 평균 착화수를 가져왔어요. 그죠? 저가전 종합비합산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당 평균 착화수라는 게 뭘까요? 이거 저가전 종합이었습니다. 한 주당 평균 착화수를 문제 조건에서 주죠. 줘요. 근데 종합가수에서는 계산을 하게끔 하네요. 어떻게? 이 고사나무 조사할 때 내 같이 조사한 거 있잖아요. 착가피해 조사, 낙가피해 조사 했잖아요. 할 때 뭐 나왔어요? 한 주당 착가수도 나왔고 한 주당 낙가수도 나왔죠. 결국은 우리 나무에 달려있는 거는 원래 고사나무지만 원래 나무가 피해를 안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무에 달려있는 것과 이 떨어져 있는 것이 모두 합쳤을 때 이 나무에 실제로 달려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착가수 원래 네가 피해를 안 입었으면 붙어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다 원래 네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차 고사나무 주수 지금 고사주수에서 기고사주수 뺀 거예요. 이게 금차예요. 여기에다가 한 주당 착가수 더하기 한 주당 낙가수. 이거는 한 주당 착가수, 이 한 주당 낙가수는 제일 처음에 조사했을 때 그 값 아니고 지금 조사했을 때. 왜 지금 조사했을 때 해요? 제일 첫 거 가져오면 값이 더 많아지니까. 값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감수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감수량이 많아지면 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보험회사가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했을 때에 달려있는 착가수, 떨어진 낙가수를 세요. 그러면 무조건 뭐 감수량이 작아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피해율이 더 작아지겠죠. 그죠?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써가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했을 때에 주당 착가수, 지금 조사했을 때에 주당 낙가수를 더해서 곱해주는구나. 당연히 계단 가중 곱해주고요. 나무는 다 100% 피해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맥스 A. 맥스 A 값은 항상 앞에 사고가 있었을 때 착가 피해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사나무 중에 유일하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계산하는 게 참다리인데요. 참다리는 참 특이한 게 많다. 그죠? 왜 그러냐면 앞에 금차 고사 주수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참다리는 모든 주수가 따라올 때 같이 오는 거 있다 있죠. 면적 조사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사나무도 뒤에 면적이 와요. 미부상할 때도 면적이 따라와요. 착가수 조사할 때도 면적이 따라와요. 그래서 참다리는 조사, 대상, 주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사, 대상, 면적이란 말을 써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을 곱한 거를 조사, 대상, 면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면적이 따라와요. 그래서 고사주수 할 때도 면적이 따라와요. 그리고 이 참다리라는 녀석은 도대체 이 나무인지 저 나무인지 구분 안 된다고 했죠. 이 나무에서 떨어진 건지 이 나무에서 떨어진 건지 구분 안 돼요. 그죠? 주당 착가수 니한테서 주당 착가수 구하기도 힘들지만 한 주당 낙가수 어디까지가 내 나무 가지여서 내 나무 낙가수를 셀 수 있냐 못 센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다리라는 녀석은 실제로 낙가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과실수예요. 잘 낙가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잘 붙어있어. 착가피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리는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로 산정하지 않고 그냥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한대요. 보통은 주당 평균 수확량이에요. 근데 항상 참다리는 제식 면적 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리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참다리만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고사나무 주수는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참다리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시면 되고 지금 참다리만 좀 다르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조사할 거 다 했다, 그죠? 차가, 낙가, 고사, 차가량 조사하는 거가 다 했어요. 차가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확량은 그럼 어떻게 조사하는 거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수확량 조사해야지 이거잖아요. 수확량 조사 갑니다. 차가 수를 알았고 과중을 알았기 때문에 차가량 알 수 있죠.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 차가수에다가 개당 과중. 요게 똑같죠.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요게 저가 차가수 구하는 거와 같잖아요. 하지만 종합위험가수는 무조건 과중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개당 가중을 곱해주더라. 품종별로 다르더라. 그죠? 적과전 종합위험은 감수량 산정을 했기 때문에 감수량 구할 때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줬지만 지금은 종합위험은 수확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더라.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어디로 오더라? 수확량 계산할 때 오더라. 감수량에서 안 뺀다고. 수확량에 바로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이 차과량이 되더라. 이해되시나요? 감수량은 그러면 뭐 할게? 차가 감수량, 차가 피해했던 거. 낙가에 있어서 낙가 감수량 맞나요? 고사나무 조사도 했어. 고사나무 감수량. 그걸 다 한 게 감수량이 합이 되겠네. 맞죠? 차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 됐죠? 그럼 차가 감수량은 어떻게 구해요? 요까진 똑같잖아. 그죠?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차가수에 개당 가중. 낙가는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낙가수에 개당 가중. 고사는 금차 고사 주수라고 했어요. 몇 개 달렸어? 몇 개 떨어졌어? 그죠? 개당 가중.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차가니까 차가 피해 구성률이 올 거고 곱하기 차가 피해 구성이 올 거고 낙가니까 낙가야 얼마 피해 입었어? 낙가 피해 구성률이 올 거고 그죠? 고사나무는 무조건 100% 피해 본다고 했어요. 1 마이너스 맥스. 만일에 이것도 차가 구성률, 낙피 구성률이 착피 구성률, 낙피 구성률이 사고가 첫 번째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차가 피해율에서 마이너스 맥스 A. 그죠? 낙가 비율에서 1 마이너스 맥스가 아니고 맥스 A. 그죠? 낙가 피해에서 피해율에서 마이너스 맥스 A. 맞나요? 그죠? 그리고 수학 개시 후 사고여서 수학 개시 전에 수학 개시 전엔 사고가 없었어.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수학 개시 후에 중생종 때 사고가 나든지 만생종 때 사고가 나면 그 중에 하나 못하는 가중조사 있죠. 조생종 거 제일 일찍 수학하는 거 하나는 과중조사 못했겠네. 이렇게 되죠. 과중조사 하나라도 못하면 그걸 실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평년 수확량하고 수확량 비교하는 거 이야기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갈게요. 과중조사를 못했어. 그럼 가중을 곱해줄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업방에 나와 있는 거는 평균 가중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포도, 복숭아는 평균 가중 사용하는데 자두는 안 된다고 했죠. 왜? 포도, 복숭아는 평균 가중치가 나와 있어. 이미 산출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업방 별표 산치 뒤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두는 아직 그 데이터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더라. 요 얘기는 포복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수확량은 이게 지금 착과량이다. 요 뒤에가 감수량의 합이다. 그죠? 그래서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 이 시그마 이 말은 합이란 얘기예요. 합. 그래서 이게 시그마하고 사고당 감수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고당 감수량의 합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확량은 어떤 거?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나머지 종합가수는 어떻다고 했어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수확 개시 전에 피해 부승 조사를 안 한다고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여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자체가 그냥 착과량이기 때문에. 만일에 포복자가 아니다. 나머지 과실이다. 했을 때는 이 앞에 착과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2분만큼 빼주면 이게 수확량이네. 되겠나요? 그것만 붙는 게 달라요. 포복자는 피해 구성 조사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이 착과량이 되는 거고 나머지 과실은 피해 구성 조사 하기 때문에 착과 피해 구성 조사 하더라. 그러면 피해 입은 거 하면 감수가 실수가 나와버리니까 감수량이 나와버리니까 수확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전체 100개에서 피해 입은 거 빼줘요. 그러면 나머지가 수확량 되나요? 전체 100인데 피해가 이만큼 입었어. 나머지 게 수확량 되나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피해율을 빼주는 거야.
종합가수 나머지 품목들은 그래요. 그래서 포복자와 나머지 품목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지금 이 산식은 포복자에 관한 산식이더라. 거의 이제 끝났네요. 저희가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수학 개시 후는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실제로 종합가수는 수학 개시 후 조사가 거의 없대요. 대부분 수학 개시 전 사고들이 많대요. 근데 후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각각 내 거 배울 때, 실제 내 거 계산해서 배울 때 그때 수학 개시 후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뭐만 잡고 가자고요? 수학 개시 전이라도 확실하게 잡고 가자. 무엇을? 수학량을 산정하는 것을. 그 수학량 산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주당 착가수를 산정하느냐. 주당, 그죠?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산정하느냐. 그죠? 주당 착과량을 산정하느냐. 미터당 착과량을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일 기본식은 포복자. 주당 착가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이만큼이 그럼 우리 과수원의 착가수가 되겠네요. 계단 가중 곱했다. 그럼 이게 뭐가요? 이게 착과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미보상 수학량이 되겠네요.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년 수학량. 됐나요? 밤 호두 갑니다. 포복자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 착피 구성량이라는 게 없었어요. 맞나요? 하지만 나머지 과수들은 모두 다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밤하고 호두만 나머지는 전부 착화 피해 구성 조사만 해요. 왜? 수학 전에는 떨어지면 상품이 안 된대.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낙가는 조사 안 한대요. 무조건 착가만 얼마 피해 입었어 라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밤 호두는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더란 얘기죠. 쬐끔만 해도 단밤으로 팔고 이러잖아요. 호두 쬐끔만 해도 우리가 견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과실이 수학 전에 조금만 해도 쓸 수 있더라. 그래서 밤하고 호두만 수학량 조사 수학기 이전에도 착가 피해 구성률도 하고 낙가 피해 구성률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세요. 그러면 수학량이 착가 수학량도 있고 밤은 호두는 낙가된 수학량도 있겠네요. 그것도 왜 수학량으로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보상 수학량도 있더라. 그러면 착가 수학량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가수, 계단 가주 이게 착과량이에요. 근데 피해 구성 조사하니까 1- 착피 이게 착가 수학량이 되겠네요. 그럼 낙가 수학량도 있겠네요. 조사 대상 주수 낙가니까 주당 낙가수에 계단가 중에 낙가니까 낙가 피해 구성률이 오겠네. 됐나요? 미보상은 같아요. 자, 그러면 밤하고 호두만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1- 착피, 1- 낙피. 착가 수학량, 이거 이름을 본다면 착가 수학량, 낙가 수학량, 미보상 수학량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유자는 포복자하고 똑같은데 포복자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 피해율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유자는 착가 피해 구성 조사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착과량에다가 피해 구성 조사하기 때문에 1- 착피 구성률을 곱해주는 것만 다르구나. 나머지는 같더라. 맞나요? 참다리입니다. 참다리 넘어가요. 참다리는 제가 항상 주수 옆에 뭐가 달고 다니더라? 제식면적 달고 다니더라. 그죠?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조사하더라. 그죠? 면적을 가지고 항상 조사하기 때문에 주당 착가수가 아니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가 오더라. 그럼 계단 고장 왔어요? 당연히 착피 구성률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도 항상 뭐 달고 다니더라? 면적 달고 다니더라. 주당이 아니고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 평균 수학량이 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잘 받아야 되는 것은 참다래. 매실살구 대추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쉬워요? 왜? 주당 착가량을 구했거든. 그래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착가량 곱해서 착가 피해 구성률을 하니까 착피 1- 착피만 곱해주면 되네. 그죠? 미보상 주수는 같아요 다.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고 했죠. 길이. 그죠? 조사 대상 길이에다가 착과량도 길이로 가지고 하니까 미터당 착과량이 되더라. 당연히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는 한다고 했어요. 계시 전에도. 그래서 1- 착피 구성률이 오더라. 미보상 길이, 미보상 주수 아니에요. 이거는 길이 곱하기 이건 주당이 아니고 계속 미터예요. 미터당 평년 수학량. 그래서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산정하는 게 품목별로 조금씩 다르네. 이거를 이해를 하신 분들은 다음 과정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강론을 할 때 훨씬 쉬워져요.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 부분을 보고 또 보셔가지고 이해를 한 번 더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당 차가수 가지고 하느냐, 낙가수도 하느냐, 그죠? 주당 단위 면적당 차가수로 하느냐, 그죠? 주당 차가량을 가지고 하느냐, 미트당 차가량을 가지고 하느냐, 수학 개시 전에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해요. 모두 포복자를 제외하고. 포복자만 안 해. 나머지는 모두 다 해. 근데 하는 것 중에 밤 호두만 착가 피해 구성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낮가 피해 구성 조사도 하더라. 왜? 밤 호두는 떨어진 것도 먹은데, 그럼 떨어진 거는 감수가 아니고 수확량이라는 거죠. 수학 개시 전에도. 그래서 착가 수확량, 낮가 수확량, 미보상 수확량을 구하는 것은 밤 호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 호두를 할 때 어려워해요. 밤 호두는 과정이 하나 더 있거든. 낙가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그죠? 과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시간도 더 걸리겠다. 그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충분히 있다. 그죠? 자, 오늘은 수학량까지 했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수학량, 개시전 수학량 한 번 더 마지막 요 표 정리하고 문제풀이 쭉쭉 많이 준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쭉쭉 있으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수학량 교사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종합가수 총론을 마칠 거예요. 총론이 지금 총 4강인데 지금 3강까지 했죠. 그죠? 4강 때 문제풀이하고 마무리하고 총론은 마치고 각 론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포복자, 밤, 호두 이 순서대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었고 내용도 많았어요. 그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앞으로 돌려가지고 그죠? 한 번 더 강의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유튜브 VIP 회원님들 중에 아직도 카페로 안 들어오신 분이 지금 30분이 넘어요. 그분들은 교재를 그럼 어디서 다운받나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유튜브 우리 VIP 회원님들 중에 아직 저한테 문자로 저 회원이에요. 카페 가입시켜주세요. 라고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회원 명단 확인해서 카페 초대 드릴게요. 카페 와서 교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